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다운의 사업일기 정다운입니다. 오늘도 영화를 삶에 적용하기 이런 컨텐츠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영화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도 정말 재밌게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런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 자이언트라는 영화입니다. 블루 자이언트.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지금 잠시나마 좀 많이 없어졌던 그런 열정을 다시 불태우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파란 불처럼, 불꽃처럼 다시 태울 수 있는, 태우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지펴진 걸 토대로 요즘 들어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 점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블루 자이언트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고 열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영화 소재, 그리고 줄거리,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할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화 소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즈를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음악 영화예요. 일단 음악 영화고, 그 중에서도 음악 중에서도 재즈를 다루고 있어요. 재즈가 메인 소재로 나옵니다. 재즈 중에서도 어떤 악기가 나오냐? 색소폰, 피아노, 드럼.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 명의 트리오로 구성된 재즈 팀이 결성이 돼요. 주인공은 색소폰,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드럼, 이렇게 친구들이거든요. 동갑내기 친구들이 팀을 이뤄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가는 성장기라고 이 영화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그 유명한 나라 일본 있죠. 그래서 일본에 이 블루 자이언트라는 만화책이 원래 원작이 있었고, 그게 엄청난 흥행과 그리고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거의 극장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한 8월 말에 일본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제 생애 첫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그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 좋은 추억으로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일본의 거리라던가 그런 문화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쿄를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 도시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 하나하나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것도 재밌었지 않았나 싶네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즈바. 팀을 이뤄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재즈바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결성됐을 때는 인기가 없을 테니까 사정사정해서 동네에 있는 재즈바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관객이 뭐 3명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차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 큰 재즈바, 더 큰 재즈바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재즈바 다니는 그런 취미를 붙여가지고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씩은 재즈바를 이제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바에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기 재즈바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공연을 하네?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네요. 어쨌든 재즈의 일본의 이런 문화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되게 재밌게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음악이 좋더라고요. 이 색소폰, 피아노, 드럼으로 이루어지는 그 OST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이 OST들을. 근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그 영화 볼 때 그 열정이 계속 살아나죠. 그래서 일할 때 듣고, 그다음에 산책할 때도 좀 들어주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좀 들어주고, 매일 거의 24시간 듣는 것 같네. 깨어있을 때는. 어쨌든 그 재즈 음악 자체도 너무 좋은 영화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줄거리는 이제 주인공이 시골에서 혼자서 독학을 한 거예요. 색소폰을 매일같이 무슨 다리 밑으로 가서 야외에서 그 색소폰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실존 인물 중에 1950년대, 70년대 사이에 있었던 색소폰 연주자, 유명하신 뮤지션 분이 실제로 어떤 다리 밑에서 혼자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연습을 하던 청년이 무작정 이제 도쿄로 올라와서 친구 집에서 머물어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도쿄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연습하는 장면들이 미쳤어요. 왜냐면은 너무 열정에 넘치고 진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를 그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친구의 이런 도전정신, 열정, 패기, 그리고 그거에는 딱히 이유가 없어.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삶의 적용 단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쿄로 와서 무작정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알바에서 그 번 돈으로 그 도쿄에 있는 재즈바를 하나하나 투어를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엄청난 피아니스트 실력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랑 얘기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동갑이네. 그래서 무작정 그 피아니스트랑 야 우리 팀하자 해가지고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둘만으로는 부족하지. 그 재즈에서도 드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러머를 구해야 된다 하는데 마땅한 드러머가 없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도쿄에서 머물게 해준 친구가 어느 날부터 드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팀으로 합류하게 돼요. 완전 초짜 드럼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실력자인데 이 친구는 초짜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팀이 엄청난 노력 끝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재즈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점차 도전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종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재즈바에서 공연하는 것, 그것도 성인이 되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점차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심한 게 있어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극적으로 그걸 이루게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재즈 음악들과 어울려지면서 제가 이 친구들의 열정과 이 패기를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었던, 극장에서 혼자 미쳤다, 저렇게 살아야지, 계속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하니까 또 그때의 감정이 또 떠오르네. 그래서 결국에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러 나간다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그런 줄거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재즈라는 이런 그 소재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효과 자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파란 불꽃이에요. 우리 불꽃이 뭐 파일이 생각해보면 빨간색이지만 진짜로 온도가 더 높으면은 저 그 가스불처럼 파란색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열정의 그 온도 자체가 빨간색을 넘어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 친구들의. 그래서 제가 삶에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과 이런 신념, 목표의식이다. 이 친구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도쿄 다리 밑에서 누군가의 시선이나 눈치 볼 것 없이 자기가 그냥 이 목표의식 하나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단순한 목표.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될 거야. 이 목표를 처음에 스토리텔링으로서 맨 처음에 나오고 이거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해. 진짜 힘든 날에도 그냥 혼자 연습하고 있어. 얘를 찾으려면 그냥 그 다리에 가면 돼.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재즈바를 깨간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자기가 이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된다는 거에 의심조차 없어요. 그 확신, 목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비웃더라도 나 진짜 될 거야.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재즈바에서 공연을 해보자 하는 것도 이 주인공. 더 큰 데로 가보자. 더 큰 데로 가보자. 결국에는 도쿄 최고의 재즈바에서 하자는 거는 이 피아니스트 친구가 제안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고. 그래서 도전 짜릿함.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이야기. 이거를 삶에 적용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목표에 대해서 확신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거, 그리고 꾸준함, 이런 연습들, 이게 다 열정과 이 신념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보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약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정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굳이 열심히 살아야만 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열심히 살면은 살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이 있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요. 진짜 열심히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면은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열정의 근거는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느꼈는데 비합리적인 선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합리적이라는 거는 이유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리뷰한 트랜서핑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원한다는 이유를 찾아야 되면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데 이유를 굳이 찾아서 갖다 붙이는 거는 좋아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지 이유를 이것저것 붙여오는 거는 그냥 좋아한다고 합리화하는 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주인공을 예로 들면은 매일매일 연습해.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러겠죠. 왜?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 살아? 오버하지 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닌 독학으로 막 연습을 한 애가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된다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이건 도전 안 하는 게 맞고 자기 주제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은 합리적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이거에 가로막혀서 못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뭔가 목표가 있고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재밌는 걸 함에 있어서 계속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물론 찾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좀 힌트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걸 하는데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사는 게 트랜서핑에서도 나왔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이유를 대야 돼?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될 건데 이유가 필요해?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야. 내 영혼이 원하니까. 그게 이유인 거죠.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고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합리적으로 되면서 이거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적용한다면은 이 열정의 근거 그리고 내 삶의 목표 첫 번째는 이거일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의 목표를 위해서. 그거를 이 주인공으로부터 또 배우게 된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그 비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목표 신념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저 혼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 토대로 영화를 보니까 영화 하나하나가 더 계속 와닿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삶에 계속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변화해 가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담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사업에 적용해서 제가 퍼포먼스도 잘 낼게요. 네, 잘 내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는 스토리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